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은행 입사 지원 멘토링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 소개부터 좀 드리면, 저는 국민은행에서 30년간 좀 근무를 했고요. 500개 이상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을 한 경험이 있고, 1000개 이상의 대기업,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500개 이상 되는 기업에 수출입 자문 및 금융 지원을 했으며, 300개 이상의 그 지식 제안을 해서 그 제도와 전산을 개선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경영지도사를 비롯한 AFPK, CTCS 등 금융 관련한 그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고요. 제가 금융혁신 부분으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저를 간단히 세 단어로 표현을 드리면 열정, 전문성, 책임성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소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은 은행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시나요? 어떤 일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알려면 은행에 방문을 하면 되겠죠. 제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좀 들어간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첫 화면이 개인, 기업, 금융상품, 자산관리, 부동산 등 이런 메뉴로 이제 형성되어 있고요. 그럼 먼저 개인한테는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계좌에 대한 조회라든가 이체, 공과금 납부, 그다음에 뱅킹 관리, 금융 상품에 대한 판매 부분, 그다음에 수출입이나 해외 송금을 받거나 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말고 기업들한테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기업들한테는 개인하고는 달리 B2B라고 하는 기업 간의 그 전자업을 발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추가되어 있고요. 스타 CMS라고 해서 기업 전용 그 자금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 관련해서 특화된 그 컨설팅 업무도 은행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자산 관리 부분인데요. 여러분의 그 자산을 운용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으시죠? 지금은 K보셈이라고 해서 AI가 여러분의 자산을 은행을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은행에서는 부동산 관련한 일도 합니다. 부동산의 그 시가라든가 통계 이런 부분들을 국민은행에서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이제 구입한다든지 그런 데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고, 구입할 때 대출하고도 연관돼서도 지원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환 부분인데요. 외환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나 엔화를 환전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송금을 보내거나 아니면 외화로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 국제 간의 무역 거래하는 것을 은행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무역하거나 이제 무역에 관련한 일을 하거나 유튜브 관련하신 분들도 해외에서 돈을 받을 때 그 수출입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 외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은행에서 이제 그 퇴직연금을 관리해주고 있는 그런 서비스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 관련한 부분도 은행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은행 연봉이 좀 궁금하실 건데, 홈페이지에 보면 평균 연봉이 1억 이상이라고 돼 있죠. 억대 연봉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은행에 지원해서 들어가시면
억대 연봉의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간단히 여러분들을 멈춰 보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 은행의 직원이 되겠다라고 하면 어떤 거를 실천해 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이제 은행 출신 직원, 현직이거나 전직 직원들이 이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연봉은 앞에서 얘기한 그 부분, 평균 1억이고, 신입 직원인 경우는 아마도 한 5천에서 6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퇴직 전에는 한 1억 6천 정도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기업 대비 높은 연봉이 뭐 은행에 근무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겠죠. 다음번은 영업 압박인데요. 은행에서는 매일매일이 이제 실적에 대한 그게 이제 압박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뭐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고객한테 적절한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뭐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야근 부분인데요. 야근은 제가 이제 PC 오프제를 하기 전에, 워라밸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되기 전에는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뭐 12시가 넘어서도 이제 끝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본점에 근무할 때는 밤을 샌 적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PC 오프 제도, 워라밸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동으로 PC가 꺼지기 때문에 야근에 대한 압박은 뭐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출퇴근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서 주위 사람들은 피해가지 않을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에 근무하는 거에 대한 뭐 나쁜 점하고 좋은 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은행에 근무하는 것이 개인 고객을 만나거나 기업 고객을 만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잘 안내하고 그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뭐 대부분이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나쁜 점이라고 언급을 한 부분은 실적에 대한 압박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다음 알아볼게요. 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드린 얘기도 한번 멈춰보고 생각해보고 실천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은행 직원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입사를 하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이버 지식인에 보니까 상업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사람인데 은행원이 꿈이다. 은행원 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변 다른 게 뭐 내신 교내에서 씹어 먹어야 한다. 예, 그리고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상고를 졸업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이제 많았었는데, 현재는 상고를 입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어졌고, 대학을 졸업하시는 경우가 기본적인 조건이 될 거고요. 제가 신입 직원들 대체로 보면 그 대학이 꼭 뭐 스카이대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고요. 고객 만나거나 하는 적극성이 있고 금융 관련해서 요구하는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뭐 충분히 은행에 입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멈춰보고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부분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은행 관련한 소개들을 간단히 좀 드렸는데 과연 지금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이루을까요? 그거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은행 직원이 되겠다고 하는 목표, 아니면 은행장이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그 배가 목적지가 없다 그러면 계속 한 방향으로
뱅글뱅글 제자리를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다음에는 사실은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그 입지전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꼭 거쳐야 되는 거는 그 지루한 반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 세운 것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1% 라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그 질문과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